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책을 어떻게 손에 쥐어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평생 독서가로 살아가게 할까 고민하면서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국 학교 도서관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경영입니다. 책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책은 창문을 열고 떠나는 여행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아주 행복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농부의 6남매의 맞이로 태어났고요.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항상 웃음기를 잃은 그런 좀 조숙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사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창을 열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멋지고 또 유쾌하고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너무나 경이로웠죠. 어렸을 때 저에게 책은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을 열고 멋진 사람들과 만나고 또 나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서울로 또 프랑스로 그리고 우주로 또 바닷속으로 심지어 조선시대로 또 미래로 이렇게 훨훨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읽게 되는 책은 바깥 세상이나 타인에게로 열리던 창문을 나에게로 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 자신과 만나게 하고 나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했어요. 결국 저에게 책은 나와 다른 세상, 그리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를 향해 활짝 열린 창을 열고 떠나는 여행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시집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 긴 책을 읽을 때는 한번 좀 준비가 필요한데 시집은 가볍게 펴서 한 편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헤어질 때 적당한 선물이 생각나지 않으면 서점에 가서 시집 한 권을 사와서 선물하곤 합니다. 시 한 편에게 머무르는 생각이 길어지면서 자꾸 예전 제가 학창시절에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저를 사실 시로 인도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긴 호흡으로 읽는 책보다 시 한 편을 읽고 오래 생각에 머무르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윤동주의 시들을 교과서에서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 시집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읽을수록 시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윤동주라는 맑고 또 다정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심장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이 시집을 소개하시고 서시라는 시를 낭송해 주셨던 그 날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제 심장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단번에 윤동주와 사랑에 빠졌죠. 선생님께 사정해서 시집을 빌리고 집에 가서 공책에 정성스럽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 때나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면 동주의 시를 읊조렸죠. 나의 첫사랑을 찾아서 서촌에 있는 동주의 하숙집에서
윤동주 시비가 있는 연세대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도 했고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숙 집터에서 그가 다녔던 도지샤 대학까지 걸으면서 그의 고민의 흔적들을 더듬어도 보았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한바탕 욕도 속으로 쏟아내고 왔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동주의 고향인 용정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에 민감한 사회적 책무 앞에서 눈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신을 성찰했던 시인의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성껏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도 시가 가진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책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독서를 정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삶과 연결고리가 있는 책이라면 모든 책이 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읽으라고 권하기보다는 그 독자의 나이나 또 수준, 또 처지나 상황, 그리고 관심 분야, 성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책을 안내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결국 독자의 몫이겠죠. 물론 그 책이 마중물이 되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다른 책들로 확장되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 인생에 쉼표가 되어주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나와 주변과 세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 저에겐 진짜 좋은 책이에요. 자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 그리고 한 가지 정답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끌어내는 책도 좋습니다. 저는요, 아주 큰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지도 않지만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제 아들, 딸이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커다란 유산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책 100권을 추려서 책장에 꽂아서 선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엄마를 이해하고 싶을 때 그 책들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소망도 하면서요. 또 제가 읽었던 책들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도 되어 있고 저의 생각의 단편들이 적혀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엄마를 좀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책장에 제가 제일 먼저 꽂고 싶은 책은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만난 위대한 사람들 모두 크게 작게 제 삶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인물은 지금도 나의 인생에 말을 건넵니다. 어떤 보상도 없이 황무지 땅에 40여 년을 끈기 있게 도토리를 100개씩 심어서 폐허가 되어 욕설과 증오와 싸움만이 만연하던 땅을 웃음소리가 가득한 살기 좋은 숲으로 바꾼 엘제아르 부피에, 그 인물의 고결한 인격을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주변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엘제아르 부피에를 보면서 저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지금 내가 심어야 할, 심고 있는 도토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